은행 창구 앞 48세 도연은 차갑게 선 지점장을 향해 무릎을 꿇는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번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대기실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아내는 눈물을 삼킨다. 순간 창구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지점장님, 저분은 이 은행의 첫 투자자 아드님입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 안쪽에 김도연의 집이 있었습니다. 48살의 도연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차가운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죠. 같은 나이 때 아버지도 이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을까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은숙이 부엌에서 도연을 위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 한 공기. 예전에는 반찬이 몇 가지씩 있었는데 요즘은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처지였죠. 응, 오늘도 일찍 나가야 해. 도연이 후루룩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계 점검도 해야 하고 김 씨한테 오늘 일정도 알려줘야 하거든. 일정이라고 해봤자. 은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요즘 들어오는 일감이라고는 한 달에 한두 번 소량 주문뿐이었거든요. 버스 2번을 갈아타고 도착하는 공장까지의 길은 벌써 20년째 변함없이 걷고 있는 익숙한 출근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길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죠.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공장들도 하나둘 셔터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 씨, 안녕하세요. 옆 공장 사장 박 씨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일은 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도연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씨 공장도 작년에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경비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철문을 삐걱거리며 열고 들어서니 언제나처럼 기계기름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천장 높은 곳에 걸린 형광등을 켜니 낡은 선반기계 세대와 드릴링 머신, 그리고 구석에 쌓인 철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도 쇠를 깎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아버지가 이 기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벌써 30년이 넘었구나. 도연은 가장 오래된 선반기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계 곳곳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조작 버튼 옆에는 아버지가 직접 써놓은 주의사항들이 여전히 바래진 종이에 붙어 있었습니다. 안전제일, 정밀가공주의, 매일 청소 필수 같은 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문구들이었죠. 사무실로 들어가니 책상 위에는 또 빨간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독촉장, 수도세 독촉장, 임대료 연체 통지서까지. 도연은 하나씩 뜯어보며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전기세 15만 원, 수도세 3만 원, 임대료 80만 원, 그리고 직원 2명에 밀린 급여가 각각 200만 원씩. 합계를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필요한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도연이 한숨을 쉬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고작 15만 원. 어제 마지막 남은 적금을 깨서 겨우 이 정도였죠. 그때 공장 문이 열리며 직원 김 씨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김 씨는 아버지 때부터 이 공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묵묵히 일만 하는 성격으로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었죠. 김 씨, 미안합니다.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급여가 또 늦어지고 있어서. 사장님, 괜찮습니다. 김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도 이 바닥일 오래 했으니까 요즘 사정이 어떤지 압니다.
하지만 김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집사람이 병원비 때문에 좀 급하다고 해서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 씨 부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 안에 꼭 해결해 드릴게요. 은행에서 대출 승인만 나면. 은행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도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2번이나 거절당했지만 김 씨에게는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또 다른 직원인 이 씨도 출근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이 씨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죠.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그 견적서 확인해 보셨어요? 도연이 서류를 뒤적이며 견적서를 찾았습니다. 소량이지만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일할 수 있는 주문이었죠. 이거 언제까지 납품해야 하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요. 그런데 재료비를 먼저 입금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씨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재료비만 해도 3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도연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죠. 일감은 있는데 재료를 살 돈이 없다니 이보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도연도 은숙이 싸준 김밥을 꺼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많아서인지 요즘 입맛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안 드세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아, 배가 안 고프네요.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드세요. 사무실에 혼자 남은 도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아버지는 새 기계를 들여놓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이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정말 모르겠습니다. 오후가 되어 마지막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기대한 것은 새로운 주문서였지만 온 것은 또 다른 독촉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무서에서 온 것이었죠. 저녁 무렵 도연은 공장 문을 잠그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남은 희망인 동네 은행을 다시 찾아가야 했습니다. 벌써 3번째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집에 도착하니 아들 준호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응,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도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만큼은 걱정 없이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동네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꼭 될 거야.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은숙이 도연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 가는 거지? 떨어져도 너무 상심하지 마.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빠 화이팅! 준호가 등교 준비를 하며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도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동네 은행까지 가는 길,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공장 관련 서류들과 아버지 때부터 이 은행을 이용해왔다는 증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버지의 옛 통장도 가져왔죠. 김도연 고객님, 안녕하세요. 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대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도연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업자금 대출이요. 직원이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신용등급과 담보 상황으로는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은행에서도 거절당하신 기록이 있네요. 제발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십시오. 도연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이 은행을 이용해 왔습니다. 40년 넘게 단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알고 있지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명찰을 보니 지점장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지점장님, 이분이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직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점장이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담보도 부족하고 신용도도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출은 어려워요. 지점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연이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밀려 있고 가족들 생계도 막막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일어서세요. 이런다고 해서 규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이번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가 이 은행에 얼마나 신세를 졌는지 아시잖아요.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도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쑥덕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죠. 저 사람 왜 저래? 빚쟁이인가 봐. 보기 민망하네.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자존심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옆 창구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직원은 서둘러 지점장에게 다가가서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점장님, 혹시 저분이... 지점장이 직원의 말을 듣더니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인가? 네, 제가 예전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젊은 직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점장이 다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죠. 고객님, 혹시 성함이 김도연 씨가 맞으시고 아버님이 김창수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그게 왜요? 도연이 어리둥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서 차가움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운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도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서둘러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김 씨가 공장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은행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상황인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지점장이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존경의 빛이 섞여 있었죠. 김도연 고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점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확인이 부족했네요. 혹시 아버님께서 김창수 회장님이 맞으시죠? 회장님이라뇨? 도연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냥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요. 젊은 직원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아버님께서는 저희 은행의 첫 번째 투자자셨습니다. 40년 전 저희 은행이 막 설립될 때 첫 자금을 넣어주신 분이세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은행에 투자를 했다고? 평생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도연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지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창수 회장님께서 저희 은행이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이 은행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죠. 저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은인이십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다른 고객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48년을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아마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젊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런 분이셨거든요. 도움을 주시고도 절대 티를 내지 않으시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죽은 아버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작은 공장만 운영하신 줄 알았던 아버지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니. 지점장이 자세를 바로 하며 말했습니다. 김도연 고객님, 대출건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할 것도 없죠. 승인하겠습니다. 도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릎 꿇고 빌던 자신이 갑자기 은행의 귀한 손님이 되어 있다니. 지점장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점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창수 회장님의 아드님께 이런 무례를 범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특별실로 모시겠습니다. 젊은 직원이 도연을 특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죠.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고급 그림들까지. 도연은 어색해하며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커피? 차?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물이면. 도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점장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객님, 이것이 당시 아버님과 저희 은행 간의 투자 관련 자료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40년 전의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서명이 또렷하게 보였죠. 김창수라고 쓰인 그 글씨체는 도연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1979년 저희 은행이 막 설립될 때였습니다. 지점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금융시장이 불안정했고 새로운 은행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첫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투자하셨던 건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점장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치면 10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었죠. 그 돈이 없었다면 저희 은행은 문을 열 수도 없었을 겁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작은 공장 하나로 가족을 키우신 아버지가 말이죠.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큰 투자를 하시고도 절대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은행이 잘 되는 것만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셨죠. 제가 어릴 때 은행에 함께 온 기억이 있어요. 도연이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들이 아버지께 특별히 인사하던 것 같은데 그게 이 때문이었군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모두 아버님을 은인으로 여겼거든요. 저희 은행의 아버지 같은 존재셨죠. 문서를 더 살펴보니 신기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은행 경영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더군요. 특히 서민들을 위한 소액 대출 사업을 제안하신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나이든 직원이 회상했습니다. 은행은 돈 많은 사람들만 위한 곳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고요.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왜 평생 은행을 신뢰하셨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돈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키운 나무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도연이 궁금증을 표했습니다. 아버지의 투자금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지점장과 젊은 직원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죠. 사실 그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지점장이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일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도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아버님과 함께 투자하셨던 동업자가 계셨어요. 최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몇 년 전에 투자금 일부를 인출해 가셨습니다. 동업자라고요? 도연이 놀랐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동업자가 있었다고요? 네, 최진수 회장님이십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진수그룹을 운영하고 계시죠. 당시에는 아버님과 친한 사이셨는데 도연이 그 이름을 들어본 기억을 떠올려 봤지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대기업 회장과 친분이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투자금을 가져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투자자 중 한 명이 인출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지의 몫은? 현재 남아있는 지분으로는 약 3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직원이 계산기를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최 회장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도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뻤던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다는 희망이 생겼는데 그마저 불확실하다니요. 최 회장님은 어떤 분인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죠. 지점장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솔직히 맞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공장에서 김 씨가 걸어온 전화였죠.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은행에서 좋은 소식 있었나요? 응. 복잡한 상황이에요. 도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공장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선 필요하신 대출은 진행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든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버님을 언급하시면 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문제와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도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도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대출 승인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최진수 회장이라는 새로운 벽에 부딪히게 된 거죠.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봤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김 씨가 도연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표정이 좀 이상한데, 혹시 또 거절당하신 건 아니죠? 아니야, 대출은 승인됐어. 도연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어. 이 씨도 작업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자가 너무 높은가요? 도연은 직원들에게 오늘 은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은행의 첫 투자자였다는 것, 그리고 최진수 회장과의 복잡한 관계까지.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사장님, 아버님이 그 유명한 진수그룹 회장과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 씨가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김 씨가 턱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장님 아버님과 오래 일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정말 조용하신 분이셨어요. 며칠 후 도연은 용기를 내어 진수그룹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진수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비서실에서는 차가운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사전 약속 없이는 누구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비서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용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창수라고 하셨나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몇 분 후 비서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오십시오. 하지만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최진수 회장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상대는 대기업 회장이고 자신은 영세한 공장 사장이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진수그룹 회장을 만나러 가. 진수그룹이면 그 큰 건설회사 말이야? 은숙이 놀랐습니다. 정말 아버님과 그런 분이 아는 사이였던 거야?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직접 만나봐야 알 것 같아.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나는 그냥 작은 공장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음 날 도연은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진수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고층 빌딩은 도연이 평생 가본 곳 중 가장 화려한 곳이었죠.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김도연 씨시죠?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죠.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들어오세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70대 정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수 회장이었죠. 흰머리가 근엄해 보였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김창수의 아들이군. 회장이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네. 안녕하십니까. 도연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앉아.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창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다고 했는데 뭔 얘기인가? 도연은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와 회장이 함께 은행에 투자했던 일, 그리고 최근에 투자금이 인출된 일까지 말이죠.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건가? 아버지의 몫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궁금해서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장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자네 아버지가 뭘 했는지 제대로 알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 무슨 말씀이신지.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창수는 배신자야. 회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 나를 속이고 뒤에서 딴짓을 했어.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나? 회장은 책상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 내 아버지가 나 몰래 다른 사업에 손을 댔던 증거야. 서류를 보니 복잡한 계약서와 거래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전문 용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회장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수는 우리 공동사업의 정보를 이용해서 혼자 다른 투자를 했어. 그것도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말이야. 설마 그럴 리가.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회장이 돌아서서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몫을 찾아간 거야. 당연한 일이지.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헛된 기대는 하지 마.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은행에서는. 도연이 마지막으로 항변해 봤습니다. 은행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법적으로는 내가 가져갈 권리가 있으니까.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도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진수그룹을 나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함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진수그룹을 나온 도연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배신을 했던 걸까요?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에 대한 의혹이 커질수록 도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며칠째 저래. 은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계속 생각만 하고 계셔. 아빠, 괜찮으세요? 준호가 도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는 가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은행에서의 일도 다른 의미일 수 있었고요. 다음 날 도연은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젊은 직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김도연 고객님.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난번 이야기 중에서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와 최 회장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몇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요? 직원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당시 투자 과정에서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의견 차이라면? 아버님께서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늘리자고 하셨는데, 최 회장님은 대기업 위주의 사업을 하자고 하셨대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연은 안도감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분이셨구나. 그런데 직원이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님 명의로 된 다른 계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계좌요? 네, 당시에는 투자 관련해서 별도 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들기며 오래된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에 뭔가를 발견한 듯 표정이 밝아졌죠. 있네요. 김창수 명의의 특별 계좌가 하나 더 있어요. 직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도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상하네요. 직원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잔액이 영원이에요. 계좌는 살아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도연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직원이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출금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출금 권한이 누가 출금했어요?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최진수 회장님이 공동 명의자로 되어 있어서 출금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마저 최 회장에게 가져간 것이었죠. 언제부터 출금이 시작됐나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해부터네요. 직원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총 15억 원 정도가 인출되었어요. 15억 원. 도연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공장을 살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도연이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동 명의자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당시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도연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신뢰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이었죠. 그런데 직원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마지막 출금 날짜가 한 달 전이에요. 그리고 그때 출금된 금액이 정확히 잔액과 일치해요. 마치 계좌를 완전히 비우려고 한 것 같아요. 한 달 전이라면 도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시기와 비슷하네요. 맞아요. 혹시 최 회장님이 고객님이 오실 걸 미리 알고 서둘러 인출한 건 아닐까요? 도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이 아버지의 유산을 찾으러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모든 돈을 빼간 것이었죠. 이건 너무하잖아요. 도연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돈을 번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모든 걸 가져가다니. 진정하세요, 고객님. 직원이 도연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도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상대는 대기업 회장이고 저는 그냥 영세한 공장 사장인데요. 그때 지점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지점장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지점장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도연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지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은행 창고에 옛날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혹시 그 안에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증거요? 아버님께서 남기신 다른 서류나 메모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당시에는 중요한 문서들을 은행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도연에게 마지막 희망이 생겼습니다.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창고를 뒤져보겠습니다. 지점장이 약속했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평생 신뢰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창고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거든요. 여보, 잠이 안 와? 은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내일이 중요한 날이야.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결정될 수도 있어.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새벽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은행 창고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거든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도연 고객님.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점장님께서 일찍부터 창고를 뒤지고 계세요. 정말요? 뭔가 찾으셨나요? 도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점장님이 부르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지점장이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김도연 고객님, 이것 좀 보세요. 지점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찾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내 아들 도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편지인가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은행에 맡기셨던 것 같네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죠. 도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것이고,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것들에 대해 알려주고 싶구나.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것들이 있었다니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최진수와의 일은 아버지가 예상했던 바다. 그 사람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거든. 하지만 아버지도 바보는 아니었다. 그래서 비밀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뒀단다. 비밀 계좌라고요? 지점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특별한 서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어려울 때 사용하라고 아버지가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란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직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돈은 너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데도 써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리고 최진수에게는 절대 굴복하지 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거죠. 지점장이 다른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뭐가 놀라운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이 서류는 비밀 신탁 계약서예요. 아버님께서 별도로 돈을 예치해 두셨는데 이건 최 회장님도 모르는 계좌인 것 같아요. 젊은 직원이 컴퓨터로 계좌 번호를 확인해 봤습니다. 맞아요. 이 계좌 정말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도연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잔액이 8억 원입니다. 직원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두셨다니요.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조건이 있네요. 지점장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 돈을 인출하려면 특별한 각서에 서명해야 해요. 어떤 각서요?
아버님의 뜻에 따라 이 돈의 절반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약속서예요. 도연은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서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돌아보니 최진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몇 명 따라와 있었죠. 최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지점장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이 은행의 대주주라는 걸 잊었나? 최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도연이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 도연이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찾고 있을 뿐인데요. 유산? 최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건 빚뿐이야. 다른 건 모두 내가 정당하게 가져간 거고, 그게 아닙니다. 도연이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최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게 뭔데? 지점장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김창수 회장님께서 별도로 남겨두신 계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창수는 바보였어. 그런 준비를 할 머리도 없었고. 아니에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보다 훨씬 현명한 분이었어요. 당신이 배신할 걸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최 회장이 다가와서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도연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 편지 내놓아. 최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왜요? 이건 제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거예요. 도연이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때 최 회장이 가져온 남자들이 나서려 했지만 은행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지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은행 내부 문제예요. 최 회장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겠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법정에서 보자. 최 회장이 나간 후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이 지점장에게 물었습니다. 우선 이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해요.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준비도 해야 하고요. 도연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되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도연에게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최진수 회장이 예고한 대로 법적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예전에 그 겁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이 생겼거든요. 여보, 정말 법정까지 가야 하는 거야? 은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대는 대기업 회장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어. 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공장에서도 직원들이 도연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김 씨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사장님,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고마워, 김 씨. 도연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밀린 급여도 다 드리고 공장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 씨도 힘을 내라며 격려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기실 거라고 믿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잖아요. 며칠 후 마침내 법정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생애 처음 법정에 서게 되었죠. 넓은 법정 안에는 최 회장 측 변호사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고 도연은 혼자서 맞서야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도연은 허위 문서를 조작하여 정당한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창수는 이미 모든 재산을 우리 의뢰인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재판장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이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증거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제 아버지가 최진수 회장의 배신을 미리 예상하고 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두셨던 거죠. 최 회장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런 편지는 언제든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필체 감정도 받지 않은 문서를 어떻게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방청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으로 나서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은행의 젊은 직원이 일어서 있었죠. 증인은 누구십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해당 은행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직원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창수 회장님과 최진수 회장님의 거래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증인의 등장이었거든요. 박민수 직원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창수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여러 번 은행을 방문하셔서 최 회장님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특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는 직접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재판장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최진수가 내가 죽으면 모든 걸 가져갈 것 같다.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 별도로 준비해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밀 계좌를 개설하셨죠. 최 회장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런 대화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은행에는 보안 카메라가 있었고 그 대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녹음 자료가 있다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재판장이 녹음 자료를 요청했고 며칠 후 법정에서 그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최진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죽으면 분명히 모든 걸 가져갈 거야. 그래서 내 아들 도연이를 위해 따로 준비해뒀어. 이 계좌는 절대 최진수에게 알려주면 안 돼. 도연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거죠. 최 회장이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창수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최 회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허락합니다. 도연이 최 회장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왜 그렇게 서둘러 계좌를 비우셨나요? 제가 은행에 상담을 받으러 오기 바로 전에 말이에요.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라고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돈을 하필 그때 빼신 게 우연이라고요? 은행 지점장이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는 김도연 고객님이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다음 날 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히 모든 돈을 인출하겠다고 하셨어요. 최 회장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사업상 필요해서. 최 회장님, 도연이 외쳤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킨 신뢰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이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를 잊으셨습니까? 제 아버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투자하셨던 겁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진심이 담긴 외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재판장이 심사숙고한 후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증인이 있습니다. 김창수 씨의 별도 계좌는 합법적이며 김도연 씨가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또한 최진수 씨의 급작스러운 계좌 인출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승리 판결이 나왔을 때 도연은 아버지가 곁에서 미소 짓는 듯한 환영을 받습니다. 정말로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법정에서 승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공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고 밀린 급여도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연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었어요. 사장님, 새로 들어온 주문서 보세요. 김 씨가 기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이번 달만 5개 업체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정말이에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직원도 더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씨가 새로 구입한 기계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이 기계 정말 좋네요. 작업 속도도 빠르고 정밀도도 훨씬 높아졌어요. 공장은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새로운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예전에 침울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때 문이 열리며 은행의 박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약속하신 대로 왔어요. 어서 와요, 박 과장님. 도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박민수와 함께 도연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특별한 일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은행에 도착하니 지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네,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김창수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4억 원의 기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은 아버지의 편지에 적힌 대로 유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꿈꾸었던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 장학생은 누가 될 예정인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박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선 이 지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 10명을 선정했어요. 그 중에는 공장 근처에 사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도연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식탁에는 풍성한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빠가 장학재단을 만드셨다면서요? 준호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거야. 도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닮아서 착한 사람으로 자라주면 더 좋겠어. 은숙이 고마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그런데 우리도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거지? 물론이야.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그날 밤 도연은 혼자 공장에 나갔습니다. 새로워진 공장을 둘러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죠.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희망까지. 아버지, 이제야 당신이 제 곁에 있다는 걸 정말로 느낍니다. 도연이 아버지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겨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었네요. 기계들이 내일을 위해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활기차게 돌아갈 기계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죠. 다음 날 도연은 은행 앞에서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박 과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사장님. 오히려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 있어요. 박민수가 밝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은행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만든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죠. 김창수 장학재단 협력은행이라고 적힌 현판이었습니다. 이제는 김 사장님 차례입니다. 박민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첫 씨앗이 되어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심어주신 씨앗을 더 크게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돌아보니 김 씨와 이 씨, 그리고 새로 뽑은 직원들이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다들 어떻게 여기에?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 장학재단 발대식이 있다고 해서 축하하러 왔어요. 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아버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 씨가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도연은 직원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모두들.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진이 있는 공장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계셨죠. 아버지, 이제 저도 당신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연이 사진을 향해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기대지 않고 김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제 길을 만들어 가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도연은 이제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인 사랑과 신념이 있었으니까요. 공장 기계들이 내일을 준비하며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도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스스로의 이름으로 길을 열어가는 김도연으로서 말이죠.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